오늘 제가 디자인 프로세스 중에 첫 번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디자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거는 디자인 강의를 시작하면 처음에 하는 말들이에요. 디자인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파인 아트하고 디자인의 차이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일반적인 예술하고 디자인이 어떻게 다른가. 근데 그거를 논해봤자 뭐 일반적인 예술도 하나의 상품이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도 하나의 상품을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 예술가도 마찬가지고 제품 디자인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잘 알려지고 많이 팔리는 거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디자인이나 뭐 예술이나 그런 부분으로서는 구분하기 힘든 것 같아요. 단지 이제 디자인의 차이라면은 기능을 형태로 표현한다는 아주 고전적인 말이 있죠. 그 다음에 필립스학이 주로 얘기했는데 뭐 사물의 생명을 불어넣는다. 그리고 그 뒤로 나왔던 얘기들이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 거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상상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디자인에 대한 정의가 좀 바뀌고 있고, 이 정의가 바뀌는 이유는 똑같은 작업을 하는데 그 결과물에 대한 기대치, 그게 좀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디자이너는 거의 발명가에 가깝거든요. 예, 간단히 예쁘게 아이디어를 내거나 형상을 좀 바꾸거나 구조를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기업에서 원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뭔가를 얻어내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상상력이 좀 있어야 되고 그 상상력을 현실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디자인이라고 이해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디자인 프로세스는 한 100년 이상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우하우스 시대에 했던 방법, 리서치하고 아이데이션 내고 렌더링하고 모형 만들고 그 다음에 양산을 지원하고 그렇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디자인의 경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디자이너가 여러 가지 툴을 장착하게 된 거죠. 그냥 손으로 스케치하는 쓰는 수준이 아니고 이제는 3D 모델링도 하고 그거를 3D 프린터로 모형을 제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하는 영역이 되게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또 구현하기도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원하는 고객 입장에서 보면 단지 아이디어를 내는 예쁜 그림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실제로 도면화되고 3D 모델링도 돼 있어야 되고 나중에 양산도 가능한 그런 수준까지 가야 돼서 최근에 디자이너들은 좀 힘들어졌다? 뭐 아니면은 이 작업력이 좀 넓어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다만 툴들을 장착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 어떤 테크닉에 의존하던 누가 디자인 잘한다 그러면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 이런 시대는 좀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상력이 좀 풍부하고 그거를 상품으로 구현시키는 능력이 있다. 뭐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그런 분들은 디자인 하면은 디자이너로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됐죠. 그 디자인 프로세스, 고전적인 프로세스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시장조사, 리서치를 하게 됩니다. 단순히 뭐 어떤 제품이 나와 있는지, 어떤 형태가 있는지 이런 것도 조사하지만 리서치하는 목적은 내가 디자인한 제품이 기존에 없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유사성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내가 모르던 신소재, 새로운 기술,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장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들이 더 목적이 강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리서치를 하게 되면 그러한 레포티를 하나 작성하게 되죠. 그거를 디자인 컨셉이라고 그러는데 컨셉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 마켓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제품들이 나와 있는지, 누가 이 또 제품을 사용하게 될 건지, 그리고 각 회사별로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아주 세부적인 조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제가 제품을 만들어 나갔을 때 기존의 제품들과 어떤 중복성이 없어야 되고요. 유사성이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시기가 잘못되면 내가 열심히 디자인했는데 카피가 돼버려서 소송이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리서치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컴퓨터나 이런 디지털이 발전이 돼서 데이터를 모집하고 분석하기가 좀 쉬워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스케치를 했는데요. 옛날 제가 처음에 212 디자인에 갔을 때는 보통 한 프로젝트 스케치하면 뭐 100장? 뭐 한 벽면을 다 채웠으니까요. 수많은 스케치하고 그것 중에서 골라내고 또 스케치하고 이 작업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저희가 프로젝트 할 때는 그렇게 스케치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썸네일이라 그러죠. 컨셉을 정리하는 라프한 스케치. 그러니까 이 테크닉이 좀 떨어져도 누구나 볼펜이나 뭐
플러스펜만 사용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아이디어만 그리는 스케치에 더 가깝고요. 그런 아이디어 스케치를 예전에는 손으로 그려서 보여줬다면 지금은 아예 3D 모델링을 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은 3D로 하게 되거든요. 3차원으로 생각을 하는데 손으로 2D로 그리다 보니까 생각한 거를 그대로 표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3D로 생각한 3D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3D로 구현한다 그러면 그거를 더 잘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스케치를 손으로 종이에 해서 스캔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직접 3D 모델링을 해서 컨셉 형태로 보여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럴 때 보통은 한 5개, 6개 정도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 방향이 정해지고 나면 렌더링이라는 하는 건데, 렌더링 뜻은 실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실제로 정확한 치수하고 그 다음에 양산이 가능한 어떤 파팅 라인, 구조, 안에 들어가는 스펙,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스펙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무리 예쁜 그림이라도 거기에 내가 원하는 부품이 안 들어가면 그건 디자인이 아니라 작품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렌더링 할 때는 실제로 모든 부품을 다 그려놓고 그 부품이 간섭이 안 되는 형태의 어떤 디자인을 하게 되죠. 그 최종적인 라인을 잡고 렌더링 한 2개 정도, 2가지 타입이나 3가지 타입을 제시하게 되고요. 이때 최종적으로 걸러져야 되는데, 만약 여기서 컨셉이 클라이언트랑 어떤 생각이 맞지 않거나 퀄리티가 떨어진다 그러면 반복해서 하는 작업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물치기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일부러 클로우즈, 미들, 파워 3가지를 하게 되면 그렇게 가져가요. 클로우즈라는 거는 기존의 업체가 만들었던 가장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클로우즈 아이디어라 그러고, 약간 더 벗어난, 이거는 양산이 가능하고 누구나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기존 제품보다 특별히 어렵지 않다. 이 정도는 이제 미들 아이디어라 하고, 그것만 가지고 하면은 그 고객이 우리의 상상력이 모자라다고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파워아웃, 좀 어렵지만 이걸 만들면은 시장에서 어떤 혁신적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이미지로서 이제 이슈를 끌을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파워아웃으로 가져가서 크로우즈, 미들, 파워 3가지를 가져가는 게 안전합니다. 그러면은 그 3가지 아이디어 중에 하나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아까 스케치나 렌더링 단계에서 어떤 표현을 하는 이유는 방향을 잡아나가는 겁니다. 최종 어떤 결과물을 만든다기보다는. 그래서 고객이 생각하는 부분을 다 찝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렌더링을 하게 돼서 한 가지로 결정이 되면 이제 파이널 렌더링이라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를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고요. 그때는 뭐 소재, CMF가 중요한데요. 컬러, 머티리얼, 피니싱. 마지막에 스타일링, S자도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요 4가지를 아주 집중적으로 다양하게 연구를 해서 하나의 결정으로 픽스를 하게 되는 단계가 있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디자인 목업이라 그래서 모형,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이거는 이제 워킹 목업이 아니라 작동되는 모형이 아니고 순수하게 디자인을 위한 모형입니다. 주로 외형을 검토하는 거고요. 근데 최근에 이걸 생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3D 모델링을 제대로 해보면 대부분 그런 것들을 실사처라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이나 그거보다는 프로세스를 좀 단축시키는 측면에서 목업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모형 제작을 통해서 아니면 3D 모델링을 통해서 디자인이 픽스가 되고 나면 이제 도면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3D로 대부분 이제 작업을 하니까 라인 추출을 3디멘셔널로 이제 육면도로 추출을 하고, 거기에 대부분 치수는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자체가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치수를 별도로 기입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디자인 매뉴얼이라 그러는데요. 이 매뉴얼이라는 거는 이제 디자인을 가지고 나중에 양산에 들어갈 때 모든 걸 다 여기에 집어넣습니다. 도면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그 표면 처리는 어떻게 할 건지, 이게 가죽인지 나무인지, 플라스틱인데, 그냥 플라스틱이면 이제 이렇게 부식이라 그러거든요. 표면 처리는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또 컬러는 어떤 걸 집어넣고, 투명인지 뭐 불투명인지, 컬러는 어떤 색인지,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파팅이 나뉘는지, 또 마지막에 인쇄는 뭘 해야 되고 인쇄 사양은 뭔지, 여기까지
이 매뉴얼만 보면 양산을 준비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매뉴얼화 시켜주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보통 4단계로 나눠져 있고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00년 동안 변하지 않은 프로세스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프로세스를 가지고 디자인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학생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보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제가 이제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오픈 리스닝, 열린 듣기라는 게 있는데요. 시장에서 나오는 소리, 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뭐 자료 조사한 것도 하나의 소리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분석한 자료, 그 다음에 고객이 원하는 얘기, 사용자가 원하는 얘기, 이것들을 디자인의 어떤 고정관념을 버리고 충분히 들어주고 반영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반영을 빼고 내 마음대로 스타일링을 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대로 디자인방을 결정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작품화 되는 거죠. 내 작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고전적인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거 이게 산이라고 하지만 산에 올라가는 길가에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러고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뭐 하나 해서 구경도 하고 뭐 전화 소리도 들리고 좀 매미 소리도 울리고 그러는데 나름대로는 이런 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